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정말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10일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서 지금 오늘이 10일이 됐죠. 2020년은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무슨 년? 쥐띠 이것만 알고 있어요? 찍찍이띠? 경자년이래. 그래서 나 처음에 방송 매체에서 경자년 하길래 요즘에 이름이 사실 촌스럽긴 하지만 저희 엄마도 숙자, 미자 막 이런 거 경자. 그래서 경자년 이러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욕하지? 그랬는데 올해가 경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쵸? 원대한 꿈을 부풀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을 시작을 했지만 이 시작이 사실은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지금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이지, 실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을 모의고사 치를 때, 모의고사가 10월, 11월 달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만들고 첨삭해준다고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더니 몸무게가 2kg 늘었어요. 찌지 말아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더 쪘어. 잠 못 자고 먹긴 했구나. 그쵸? 먹고, 좀 피곤하면 좀 누워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니, 몸이 불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 몸을 끌고 다니기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실천하는 가운데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만 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몸이 불거나 또 내지는 디스크가 오거나 그쵸? 또 내지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히 선생님들이 1년 계획을 세웠지만 1년이 아니고 이제는 몇 개월인가? 2개월이 빠져야 되잖아. 그치? 11월달, 1월달 쬐끔 빠지고 나면 어쨌든 10개월 내지는 11개월 계획을 잡는 그 부분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장시간을 내가 몸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몸뚱이가 없으면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 또 내지는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세요. 제가 올해 원대한 꿈을 갖고 여기에 왔어요. 저도 물론 임용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몸이 자꾸 바닥으로만 쓰러지려고 그래요.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 30일 날 말일 전이잖아요. 그날 제가 한번 요가를 아침에 한번 가봤어요. 그냥 나 체험해볼래요. 그냥 가봤어요. 가서 하는데 몸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나 트레이닝 받고 싶다. 누가 옆에서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거 했었던 동작인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1월 1일이라서 월수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1월 1일이라서 안 한대요. 그 다음에 1월 3일에 오래. 1월 3일에 갔는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30일에 했던 것보다 훨씬 동작이 조금은 되더라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죠. 똑같은 거 반복한 거는 쬐끔 새로운 거 막 하고 그랬는데도 동작이 이거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됐겠죠. 그날이 1월 6일인가 7일인가 이제 막 날짜도 감각을 잊고 있어요. 그때 가서 요거를 하는데 이거 안 됐는데 되네? 옆으로 해가지고서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고 짚으래요. 너무 힘든데 이거 말이 돼?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기대고 있으래 이거를. 이거 얼마나 활처럼 휘어져야 되는 동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정말 안 됐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쿵 소리가 나서 이게 다니까 팔꿈치가 다니까 와 발전했구나 이걸 느끼겠고 3일에 수요일 날은 요가를 조금 하고는 댄스를 한대요. 깜짝 놀랐어. 나 몸이 너무 무거워서 뛰면 죽겠거든. 정말로 몸이 안 뛰어져요. 말도 못할 정도로. 걷는 것도 힘들긴 한데. 근데 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팔짝팔짝 뛰긴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 하도 많이 뚱땡이라. 그리고 오늘 가는 날이잖아. 오늘 금요일이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시간을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데 꼭두 새벽에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7시에 출발을 해서 어쨌든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그게 8시 40분 정도까지 와서 씻고 다시 우리 선생님들 만나러 와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약속인데. 그쵸? 이것도 약속인데. 그래서 제 그 핸드폰 스케줄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달력들이 있잖아. 그쵸? 그 달력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놓고 운동 가는 날 다 이거 빼놓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강의하는 일정 그리고 제가 지금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피부관리실 손님들 일정 뭐 이렇게 다 해서 스케줄러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 안 가면 내 올해 계획 첫 번째가 무너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무릎 꿇고 다리는 발은 옆으로 벌리는 거. 무릎을 꿇는데 엉덩이에 발이 붙어야 되잖아. 엉덩이에. 그쵸? 발 뒤꿈치가 붙어야 되는데 그걸 옆으로 빼래.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래. 저 그 절대 안 되거든요. 허벅지에 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옛날에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하래. 첫 번부터 그거 시켰었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대충 하다 말고 막 이렇게 지났었는데 오늘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한 거냐면 처음에 12월 30일 날 처음 했었죠? 그리고 1월 3일에 2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 금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월수 오늘 5번째 간 거죠.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사실은 갈까 말까 하다가 5번째 작심삼일이면 안 돼. 3번째 월요일 날 그렇게 생각해서 갔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그냥 갔고요. 오늘은 정말 가기 싫었는데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약속이 무너지면 안 되지 하고 5번째 가니까 오늘은 조금 더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피부 미용에 대한 책이 여기 있잖아. 그치? 이 내용들이 나는 헤어 전공했어요. 나는 피부 전공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메이크업 전공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공한 것만 빠삭하게 한다는 느낌이야. 그쵸? 그런데 처음에는 저처럼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어. 사실은 4년 동안 배웠으니까 작게 배운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문제를 한번 써봐라. 제가 기출문제 한번 드렸잖아요. 그쵸? 기출문제 이렇게 드려봐서 보니까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어라 얘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하다 보니 책을 쳐다보니까 이거 배웠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다가 2번째 하면 또 다르고 3번째 하면 또 다르고 4번째 하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5번째 안 되는 거 3분의 1 했다고 그랬잖아. 무릎 꿇는 거 옆으로 다리 가르는 거. 이거 되게 힘든데 그거 죽어도 안 됐던 거가 이제 조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강의가 지금 1월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1월부터 2월까지가 기본 이론이 들어가는 거고 3월이 미용 교육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 6월까지 제가 자격증 반도 한번 볼 거고 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기출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심화도 조금 약간 어느 부분에 헤어라든지 피부라든지 하나 찝어서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2개를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를 찢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할 거고 그러고 나서 7월부터 9월까지 전체 내용 정의 한번 싹 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단원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과목별? 이렇게 얘기할까? 그쵸? 과목별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은 모의고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한 번 봤어. 언제? 이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3월 달에 공부하는 것이 미용 교육론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미용 교육론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다른 학원에서 유혹을 해도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학문으로 생긴 지가 사실 몇십 년 되고 이러지 않았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 교육학.
이해되시나요? 교육학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교육 장학.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 장학. 우리 선생님들 그거 들으셨죠? OT. 그거 들어보셨으면 좀 더 많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교육 장학. 그 다음에 행정이 살짝 나올까 말까 해. 이것도 사실은 행정이잖아요. 그쵸? 장학도 행정이야. 교사론 이것도 행정이에요. 그리고 교육 방법. 들어보셨나요? 교육 방법?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매체로 할 것인지. 그쵸? 교육 매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평가. 점수 내기 위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사실은 평가 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얘네들이 내가 수업한 거를 알아들었을까, 학생들이. 그쵸?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가 다른 학원에서 정말 유혹해도 가지 마세요. 강의로만 많이 드시는 거고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더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를 교육학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집어주는 거가 한 달로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학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 끊임없이. 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도 여기서 할 거예요. 교육과정 빠졌네? 그쵸? 교육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3월달 강의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전공. 그야말로 우리 전공은 뭐뭐뭐 있어요? 그야말로 전공이. 헤어 있잖아. 그치? 피부 있죠. 네일 있고 메이크업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아예 없을까요? 뭐라고요? 해부학은 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화장품학도 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잖아.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헤어라든지 피부라든지 얘네들은 화장품을 하잖아. 그쵸? 어쨌든 간에 두 개 거기에 속한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샴푸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전체적인 거 뭐가 있을까? 그치, 공중보거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체를 갖고 하는 거잖아. 모든 과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전체로 놓고 본다면 5과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근데 여기서 찢어 발기니까 헤어 같은 경우에도 몇 개가 나와요? 모발과학 있지. 그 다음에 커트 있지, 펌 있지, 세팅 있지, 염탈색 있지, 업스타일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종류만 해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아요. 탈모까지 여기 들어가네. 정말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피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 피부 과학 공부해야 되겠죠. 그쵸? 또 뭐 공부해야 돼? 그치, 관리학도. 피부 과학을 왜 배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는 피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잖아. 그 다음에 피부 관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화장품이 기본 필요하겠지. 너 어디에다가 적용해? 몸뚱이에도 적용하니까 인체위생약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이로 내가 손으로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계의 도움 좀 받자. 좀 과학적인 거로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몇 가지로 돼요? 벌써 5개인데. 마사지 테크닉 일반 스웨디시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 드레나드도 있죠. 그런데 매개체가 아로마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로마까지 공부하라고 하네. 미쳐. 이렇게 과목이 많아? 그쵸?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 길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누군가 갔던 길이잖아. 그럼 결국은 내가 못 간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평균 이상의 IQ를 갖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학교에서 우리 교직 그냥 줘? 택다는 소리 4년제 나왔다고 다 주나? 사범대가 또 있어요? 사범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과에서 10% 내외 있는 사람만 주잖아요. 그쵸? 성적 순으로 잘라버리잖아. 시험도 성적 순으로 잘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임용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미용과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우월하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못할 게 없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없고 내 머리는 무한대의 저장 공간이 있다. 죽으라고 해봐야지. 선생님도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도 열심히 요가 가잖아요. 죽으라고. 그래서 한번 장학생 한번 돼보려고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개근상, 그치? 개근상 한번 타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도 제발 부탁하건대 스스로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막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죠. 절대 아니야. 나만 고민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냄비는 다 끓고 있어요. 누구는 조글조글 끓고 있고 누구는 막 왔다 갔다 끓고 이런 부분들은 성격 차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내려놓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체면을 걸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요만큼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꾸준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 계획서대로 움직일 때요. 되게 뿌듯해. 나 오늘 만족스럽게 했어. 내일은 요만큼 진짜 해야지. 만약에 저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가가 이 동작이 안 돼 라고 해서 개인 레슨을 받았으면 그 동작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 계속 흘러갔잖아요. 50분 동안 수업을 계속했어. 그냥 이거를 반복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스꾸리한 거를 지금 반복해서 5번이라는 걸 하니까 이제 조금 되네? 이런 걸 느꼈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첫 번에 1, 2월 달엔 이게 무엇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쵸?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한번 딱 치릅니다. 자괴감이 빠져든다고 표현을 하세요. 난 이렇게 쓸 줄을 몰랐어.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 이거 있잖아.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의 수정을 하면 내 스스로가 다짐하고 몇 번 계속 수정을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대1 첨삭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저는 잠을 못 자더라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드리고 싶어요. 받아가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의 나쁜 습관들 다 잡아지고요. 몇 번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쵸? 한번 볼까? 한 번 했지, 2번 했지, 3번 했지, 4번까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문제 모의고사 한 번 풀 때마다 전 과목을 다 한 번씩 훑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 나오니까 결국엔 굉장히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공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았어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제가 드린 1, 2월 달 이렇게 기본 이론 내용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세요. 앞에 장 빼고 얘 다 뜯어버리세요. 그냥 한꺼번에. 저기 돼 있잖아. 호치케스로 묶여 있잖아요. 그쵸? 스테플러 묶여 있는 걸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한눈으로 놓고 본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연간 계획서가 되는 거죠. 1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달까지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돼 있잖아. 12월은 뭐 할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2차 준비해야 될 거죠. 2차.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 1차 시험 본 거잖아요. 1차 시험이 나는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12월 달에 2차 준비를 하셔가지고 2차를 만점 맞을 거야 라고 한다면 뒤집어 볼 수 있잖아. 자, 커트라인에 모든 점수들이 거의 다 몰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응. 걱정하지 말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있어요. 확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나는 몇 번 볼 거야. 그치? 전공을 나는 내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자격증 1개는 따놔야지. 또는 2개는 따놔야지. 세상 없어도 나는 실기를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할 줄 아는 것까지만 해놓으시고 나는 거기까지도 시간이 없네? 필기만 시험을 봐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시험을 보시는 거랑 안 보시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 1월 달에 난 어떻게 할 거고 2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머릿속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물론 아직 우리는 몰라. 11월 달에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그쵸? 미지수지만 미리 준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가 오면 캐치할 수가 있잖아. 미리 준비 안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아씨 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난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쟤들은 열심히 했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엉덩이 붙여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만큼 많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만약에 5월 달에 TO가 났는데 사전 예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안 뽑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월부터 죽으라고 내가 못했던 자격증 다 따놓는 거지. 그쵸? 그럼 남들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오세요. 가르쳐드릴게. 헤어는 가르쳐드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머리카락 엄청 날리잖아요. 그쵸? 제가 치우기가 힘들어. 그리고 얘가 책상에 있든가 또 내지는 산발이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샴푸대도 있어야 돼. 샴푸대 없어. 아는 미용실 가서 굽신굽신 하면서 빌어야 돼. 그러면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피부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네일이랑 메이크업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나 돈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오시고요. 또는 그때는 네일 배움 카드를 쓰시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고 남들보다 미리 교육학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떨어진 불이 아니잖아. 그쵸? 지금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거는 이 5월달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상의해도 되고요. 그때 가서 고민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은 11월달에 우리가 시험이 있어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이렇게 연간 계획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교육학을 최대한 못해도 5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면 5번은 볼 수 있겠지. 2달 단위로 넘어간다면 6번은 또 볼 수 있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걸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작성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 자체도 내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뭘 자격증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따놔야겠다. 비중을 더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는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들으면 또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는 내용이 또 올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는 월간 계획표요. 주간으로 들어갔구나. 월간. 이게 이제 월간이었고 그 다음 장 세 페이지를 보면 주간 학습 계획표라고 있잖아요. 내가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요만큼 이를테면 피부 미용 중에서도 피부 과학이라는 거를 일주일 동안 끝내야겠네? 이런 느낌이 있죠? 그 계획 잡을 수 있잖아.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저도 한번 피부 미용이라고 제가 수업 계획서에 적어놨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한번 과목이 뭐뭐 있나 한번 제가 헤아려봤어요. 그랬더니 피부과학, 해부생리학, 그 다음에 화장품학, 그리고 기기학, 관리학. 기본적으로 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피부 관리학에 림프하고 아로마를 집어넣을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게 한다면 5과목이잖아. 그래서 이 과목을 몇 시간으로 찢어서 우리가 써야지 훨씬 더 효율적일까? 라고 하는 걸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피부과학을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전체 270시간인데 피부과학 시간을 얼마나 쓸까? 8시간을 쓸까? 7시간을 쓸까? 저 혼자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과학을 7시간 쓸 거야. 8시간 쓸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피부과학 내용이 있잖아. 얘를 또 자르는 거지. 1시간에 얼마만큼 그 진도가 나가줘야 전체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적을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요만큼은 잡아줘야 돼. 라고 하는 주간 계획표를 작성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줘야 얘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일일 계획표가 있는 거야. 잠은 매 시간에 똑같게 주무시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올빼미형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는 자는 시간을 새벽 3시로 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9시에 해야지. 제가 찬성할까요? 아니야. 겨우 6시간밖에 안 잔다고 찬성할 것 같지? 택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 시험이 몇 시부터 시작해요? 9시부터 시작을 해. 시험장에 출발을 해서 8시 반까지 와서 착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못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8시까지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아침도 안 먹고 들어가게 되면 점심을 굉장히 늦게 먹거든요. 60분 9시부터 이제 교육학 시험 보잖아. 그 다음에 30분인가 휴식 시간 주어지고 90분간 시험 보고 30분 또 쉬고 90분간 또 시험 보고 가다 보면 2시 다 돼서 또 나와야 되잖아. 2시 넘어서 점심을 쫄쫄쫄 굶고 본단 말이야. 드신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침 먹는 습관을 들여놨어야겠지. 안 그러면 중간에 계속 간식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는가요? 자, 두뇌 회전은 누가 시켜줄까요? 내가 시켜주지, 뇌가. 이해되시나요? 뇌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 뭐일까? 에너지원. 우리 선생님들 배고프면 승질내지 않아? 안 그래요? 화나, 짜증나, 막 이런 것처럼 집중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밥 들어가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이 변경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뇌가 움직여서 그래요. 뇌가 기분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엿 주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이런 짓들이 사실은 뇌 활동을 충실히 시켜줘.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끌어올려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갖다 집어넣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 주고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하는 짓이야. 근데 걔가 우리 몸뚱이에 들어가서 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나요? 걔가 당이 나 쓰고 남았어. 그냥 갖다 버릴래. 이러나요? 우리 몸뚱이는 그러지 않잖아.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써먹어야지 해서 짠 지방으로 갖다 집어넣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 인슐린과 글리카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근육에 간에 갖다가 집어넣다가 간도 나 들어올 데 없어. 내가 참고 다 찼다. 그러니까 갖다가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갖다가 마블링 시켜놓고 있잖아. 지방으로 그득그득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부족하면 막 저처럼 복부에 갖다가 막 집어넣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살이 찐다고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주고 근육을 튼튼히 시켜주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살이 안 찌면서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이런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눈 아프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제 말뜻을. 이렇게 해서 오늘 당장 가셔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공부 오늘 한 거 복습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기 전에 바로 이런 글을 한번 다시 읽고 왔어요. 어떻게? 두 손 진짜 모았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는 생명을 돌보아주는 어진 원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맡고 있는 교실이 사랑과 이해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채찍과 꾸짖음의 공포를 영원히 추방하여 주옵소서. 모른다고 꾸짖는 대신에 동정으로서 일깨워주고 뒤떨어진다고 억지로 잡아 끄는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잘못 간다고 책벌을 주기에 앞서 관용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저항한다고 응징하기에 앞서 애정으로서 뉘우칠 기회를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이거는 오천석님의 스승 중에서 교사의 기도를 갖고 온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그렇게 뼈저리게 와닿지 않으세요? 교생 실습 갔을 때 이게 느꼈겠지? 그치? 더 뼈저리게 느낀 거는 2차 수업 시연 지도안 작성할 때 또 느끼세요. 신기하죠? 내가 선생이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도 인간이잖아. 학폭 막 들어와. 미칠 것 같이 나도 욕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타일르고 말로써 계속 똑같은 언어를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내가 다짐을 먹으면서 지금 필요한 건 뭐? 이론이지 뭐야. 이론으로 무장하는 거. 그쵸?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꼭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계획서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계획서 작성해보시고 읽어보시고 계속 그 방법만 하시면 내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지. 내일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얘를 완성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바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엄청 힘들 때 한 해에 컬러리스트 자격증 따고 피부 자격증 따고 헤어 자격증 따고 피부 이론 시험 보고 막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때 한 해에 모든 자격증을 다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고 저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나? 나도 평균 이하의 IQ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높은지 알죠? 택 도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부탁드리건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그런데 뭘 하라고 하고 싶어? 서로들이 팀티칭 많이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그룹 스터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룹 스터디를 할 때 절대 나보다 우월한 사람하고 하세요. 물론 우월한 사람이 안 해주려고 하겠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나랑 좀 놀아주라. 나 이것 좀 알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치근닥거려서 만드세요. 친구로. 저희 강의 안 들으시려면. 안 그러면 제 강의 끝까지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난 사람 있으면 가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하고 꼭 손잡고 가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한테 강의를 처음엔 들으시다가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 1, 2월달 강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디부터 중요하냐면 이때부터는 더 중요해요. 왜? 7월부터 9월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최종 마무리하는 거야. 이론. 완전히 이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3개월 동안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다 풀게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꼼꼼하게 내용들을 다 짚어준다는 얘기예요. 올해 문제가 조금 약간 사이드에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 집어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모의고사는 6회밖에 안 봤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나온 게 거의 60% 이상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긴 한 거야. 그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어떻게 수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정말 만약에 내가 1, 2월달 강의를 듣고 피치 못해서 강의를 못 들어야겠다. 못 듣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7월부터 다시 오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강의를 안 들으시면 이건 꽝인 거야.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 때도 그냥 이럴 것 같지? 모의고사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지금 우리 그냥 속으로 과외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물어본다면 그냥 가르쳐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 때는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도 그렇단 말이야. 그 분위기를 미리 연습을 하고 간 사람하고 연습 안 하고 간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클까요? 엄청 크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냈을 때 헛짓을 많이 하는 거 있어. 이해되세요? 요거에 대해서 내용 쓰라 그랬는데 내가 그 전 내용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제가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오는 거야. 또다시 모의고사 때 오는 거란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정말 저 너무 안타까워요. 1, 2월달 강의 좀 많이 들으셨던 분이 있었었는데 그 분들이 끝까지 오지 않아서 합격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어디 몇 명 뽑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 그런 얘기 안 들었구나. 2020년도 2020년도 미용을 전국에서 16명 뽑겠다고 그랬어요. 겁나 적게 뽑네. 그쵸? 제발 좀 거기다가 플러스 10만 더 해도 되고 20만 더 해도 되고 내가 100명을 뽑아달라고 하니 200명을 뽑아달라고 하니 그쵸?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자꾸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서울에서 몇 명 뽑는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4명 뽑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인천도 뽑는다고 그랬어요. 인천에서 2명 뽑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종시라고 들어봤죠? 세종시에서 지금 처음 뽑았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경북이라고 들어보셨죠? 경북에서 6명 뽑겠다 그래서 경북 미쳤어. 그쵸? 근데 감사하지. 이렇게 뽑아주니까. 그리고 울산이라고 하는 아시죠? 울산 미용고등학교 아시나요? 여기서 2명 뽑겠다 해서 16명이 뽑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이게 더 중요해. 그냥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지원을 몇 명 했을까? 서울에 지원 몇 명 했을까? 시험은 몇 명이 봤을까요? 시험 몇 명 본까지 나오더라고. 55명이 시험을 봤대요. 몇 명 합격하는 거야? 1.5배수로 뽑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6명을 뽑겠다라는 거야. 자, 1차 점수가 어떤 것이 1차 점수예요? 1차 점수? 1차 점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교육학이 20점. 이거 논술로 가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전공이라고 하는 거, 전공 A 플러스 B 해가지고 얘가 80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얘가 100점짜리라고. 이해되시죠? 100점짜리인데 서울에서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6등 한 사람 커트라인. 6등 한 사람이야. 점수. 빨간색으로 써줄까요? 67.67. 67.67.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 들죠? 이것쯤이야.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모 선생님이 교육학을 15점 맞았다고 그래요. 전공 몇 점 맞아야 돼? 전공 몇 점 맞아야 돼? 15점이니까 52.67을 맞았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공 52점, 이거 맞기가 쉬울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만 틀리면 몇 점이야? 20%만 틀리면 16점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64점 나와야 되는데 52점이니까 이 깔 거 이런 생각 가요?
글쎄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날 컨디션 또 내지는 그날의 두뇌 회전 이런 거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인천에는 몇 명이 지원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는 몇 명이 했다라는 얘기,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치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3명을 뽑았어. 이 얘기는 있어요. 커트라인 몇 점이었을까요? 인천이 항상 높았어요. 왜 높을까요? 실기시험이 없거든. 그리고 수도권이잖아. 그쵸? 얼마든지 서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쉽고 그러니까 인천이 높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여기서 2명 뽑겠다 그랬잖아요. 몇 명 지원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어요. 세종시도 높습니다. 커트라인 높아요. 여기도 몇 명이 시험 봤는지 안 나타났고요. 몇 점일까요? 자, 서울보다 1점이 더 높네. 어쨌든 높아. 그쵸? 자, 그 다음에 경북 몇 명이 시험 봤을까요? 지원했을까? 56명. 와, 진짜 많이 지원했구나. 그치만 이런 데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시험을 봤을까요? 이 중에서도 시험 안 본 사람이 있대. 53명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명 뽑아 1.5배수로 뽑으니까 1차에서 뽑는 인원수가 1.5배수예요. 그래서 9명을 뽑습니다.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을까? 커트라인. 조금 낮긴 하죠. 그쵸? 예상은 했잖아. 어쨌든 경북은 그러리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변이 생겼어. 경북으로 많이 뽑으니까 울산은 점수가 높을 것이다. 안전빵으로 가자. 경북으로. 이해되시죠? 울산이 그래. 높아. 그러니 안전빵으로 경북으로 가자. 경북이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예요. 자, 울산은 1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15명이 봤고요. 3명을 뽑았단 말이야. 컷이 몇 점이었을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눈치작전이야. 눈치작전. 그래서 꾸준히 그냥 울산 선문 봐야지 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한 거지. 울산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으니까. 18년도에 전남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점수 전남이 최고 낮았거든요. 그것처럼. 택도 없는 것처럼. 지금 봐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몇 점 차이야? 7점 이상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점이면 정말 무서운 점수죠. 그쵸? 어쨌든 이렇다는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차. 요게 1차. 자, 2차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2차. 2차는 어떤 걸 볼까요? 2차는. 2차 뭐 볼까요? 자, 서울을 예를 든다면 실기 보겠지. 실기. 자, 실기 과목 뭐 있을까요? 실기? 제일 먼저 헤어 컷 보잖아. 커트. 아이고. 그냥 커트라고 적읍시다. 커트 보지. 그 다음에 뭐 볼까요? 퍼머넌트 또는 업스타일.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그 다음에 뭐 볼까? 그 다음에 메이크업 봅니다. 시대별 메이크업, 아니, 분장 들어간다고 이번에 공고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네일 아트. 연장하는 거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자, 어떻게 보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메이크업 보고 바로 피부 관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이 뒤로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피부 관리가 거의 맨 마지막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때 뭐 그 중에 하나 했겠지. 얼굴 관리도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하거나 두 가지 선택해서 하거나 그리고 팔다리 시키거나 또 뭐 이런 제모 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커트나 퍼머넌트 이거는 헤어잖아. 자격증 수준으로 안 나옵니다. 어디 수준까지 갈까요? 미용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수준, 피부 포인트까지 갑니다. 자, 메이크업 자격증 수준 맞지? 자, 자격증 메이크업을 본다고 한다면 뭐뭐뭐 있어요? 처음에 뷰티 들어가잖아. 그치? 뷰티 메이크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대별 메이크업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분장 들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갔어? 수염 분장. 상처가 아니구나. 수염 분장. 또 내 지금 속눈썹. 그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뭐 들어간다고? 분장. 이번에 이거 문제 내겠어. 라고 이미 공표가 떴단 말이야. 작년에 시대별 메이크업, 재작년 18년도에 시대별 메이크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장 들어갈 수 있겠지. 자격증 수준 맞죠? 자, 네일 연장한다는 거. 자, 인조 네일. 이런 부분 다 뭐예요? 자격증 3교시에 들어가 있잖아. 자, 1교시에는 뭐 들어가 있어? 일반 팔리스 바르죠. 2교시에는 뭐 들어갑니까? 젤 네일 들어가죠. 3교시에는 연장 들어간단 말이야. 그 인조 네일. 그 다음에 4교시에는 뭐 합니까? 제거하는 거. 이게 어디 나와 있어? 제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잖아.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대별 메이크업에 펑크 메이크업 아시죠? 이거 여기 나왔잖아. 제가 왜 자격증 보라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자격증을 꼭 봐야지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 안 없어져. 그냥 외우고 있으면 몇 번을 외워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본 것들은 머릿속에 무진장 많이 있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실습을 한 번만 합니까? 안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피부 관리 또한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다 섞어서 나올 거예요. 클렌징은 기본이고. 왜 클렌징이 기본일까? 메이크업을 분장을 해놨는데 했는데 나왔어. 이거 잘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부 관리가 기본적으로 클렌징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딥클렌징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매뉴얼 테크닉 들어갈 수 있고 고무 모델링, 석고팽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팔다리 관리 들어갈 수도 있겠죠. 18년도에는 왁싱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팔다리 관리 왁싱. 그러니까 똑같은 건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격증 수준이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헤어에서 드라이 하는 거. 요즘에 드라이 들어가 있잖아. 아시죠? 언제 따셨어요, 선생님? 그 옛날에 땄으니까 그거 없었겠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드라이 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야. 샴푸하는 거 할 줄 모르는 거. 그럼 선생님 더 유리한 거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 하는 거가 이렇게 인컬이 있고 아웃컬이 있잖아. 이번 문제가 아웃컬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격증 수준에서 해봤으면 금방 썼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안 해봤으면 어떤 거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핀 거지. 이까이 거. 그치? 그러나 우리 답은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있어야 되고 모범 답안은 사실은 있어요. 안 주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결국 그러면 그 자격증 수준으로 공부를 해줘야 이것이 가장 편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얘는 자격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기가 이거는 서울만 있으니까 어쨌든 서울만이야. 지금 서울 선볼 분 1차 합격하신 6명들은 지금 이 실기 연습하느냐고 똥 빠질 거야. 똥 쌀 거야.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면접하잖아요. 면접. 이번엔 좀 특이하게 면접을 먼저 보더라고요. 예전에 수업 시험을 먼저 봤거든. 근데 이번에는 면접을 먼저 보더라고요. 면접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폭, 막 이런 것들, 교사의 기도처럼 이런 것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교사의 자질.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은 시도별 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별로 면접을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 교육 시책, 이런 것들도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그냥 실현만 하는 지역이 있어요. 또는 수업 실현 지도안 작성하고 실현하는 지역도 있고. 자, 인천하고 어디였더라? 인천. 세종이었나? 거기만 그냥 바로 실현 들어가는 거고요. 구상 시간 20분 주어지고 바로 시연 20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업 지도안 작성하고 실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수업 지도안 작성을 할 때 전공이 늘 정말 매년 느끼는 거예요. 전공을 기억을 못 하겠대. 얘를 키워드를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판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안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전공에 보면 빼먹었나? 아니구나. 자, 교육학에 여기서 들어가서 본다면, 요 내용에서 들어가서 본다면, 제가 교육 방법, 생각나세요? 교수 방법.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교육 방법, 과정, 평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수업 지도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실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은 전공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내용이 빠삭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훨씬 더 쉽죠. 이거는 어려울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교생실술 나갔을 때 판서하는 내용을 야간이라도 작성해봤지.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집어넣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교생수급 할 때는 너는 이 파트에 나는 이 파트 할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학교에서도 수업 실현 이런 거 연습할 때 누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고 누구는 여기 또 다른 거 여드름 파트 해가지고 오고 누구는 커트 중에서도 인크리스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게 그거를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서를 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키워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지. 중심이. 그걸 가지고 방법을 갖고 교육 방법 있잖아. 그쵸? 어떤 매체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를 갖고 이렇게 실현을 하는 거야. 이 점수가 지역별로 다 달라요. 서울의 실기는 30점. 그리고 수업 지도안 작성이 10점인가 그리고 얘는 20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면접이 40점. 면접 겁나 많죠. 자, 그리고 수업 실현이 50점인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네가 또다시 100점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100점이잖아. 2차 시험에서 다시 100점을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4명을 뽑는다고 표현했으니까 4명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6명 중에서. 자, 그리고 인천은 3명 중에서 2명으로 끊어버리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컷이 70점이야. 응? 거기에 이렇게 몰려있다고 표현했었잖아. 그쵸? 난 몰려있지 않고 쫙 올려놨어. 80점으로는 해놨어. 합격할 확률 어때요? 갑 아니야, 갑? 안 그래요? 뒤에 다 100점씩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똑같이 3명이 똑같이 다 100점 맞았다고 쳐. 또는 3명이 다 똑같이 95점 맞았다고 쳐보세요. 뒤집을 수 있어? 고만이었을 때 진짜 몇 점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점수가 워낙에나 1차 점수가 높다고 본다면 다른 컷보다도 뒤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1차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 진짜 당락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진짜 당락. 그러니까 1차 점수가 쫙 끌어올리고 2차 준비를 해서 거의 만점 맞게끔 노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1차가 이 정도로 나는 수석을 위해서 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가장 토대가 뭐가 있을까? 가장 토대는 그치, 기출문제야. 우리 선생님들 기출분석 책 갖고 계세요? 제가 쓴 거? 없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예전에 1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책이 지금 품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올해 그 책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이것까지 20년도 문제까지 집어넣고 책을 만들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주겠지. 어쨌든 알려드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이 1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5년도 기출은 안 들어갔겠지. 그치? 그래서 제가 15년도부터 기출 분석해 놓은 게 다 있어요. 만약에 나는 먼저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샘플러스 가시면 그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또 내지는 제가 기출 분석 강의를 좀 별도로 개설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들으셔도 관계없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면 조금은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기출을 풀어봐야 좀 풀리는 듯 느껴지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가면 얘는 무슨 말이야. 문제가 있다시 어려워. 그쵸? 결국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은 1, 2, 3월 강의를 듣고 푸시든가 또는 1, 2월 달 강의를 듣고 푸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1, 2월 달에 교육학 강의도 우리 선생님 듣잖아. 전공 강의도 들으니까 전체로 다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교육학, 미용 교육론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고, 교육학 그대로 나오고, 2015 개정교육과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미용 과목만 본 문제잖아. 관광, 레저. 그 중에서도 미용이라고 돼 있잖아. 미용, 관광, 레저. 그 미용 과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만 한번 쓱 훑어보고 나서 또 내지는 3월 달에 제가 강의할 거니까 그거 강의 듣고 나서 문제 풀어보면 오, 이런 문제였었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꽈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문제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처음부터 내가 문제 만들어서 그룹 스터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론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또는 정말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 나는 이론까지도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하셔도 관계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설명에 있지. 설명에 들어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 드린 거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한번 딱 살펴봤을 때 문제가 잘 모르겠으면 이론을 공부하시고 절대 푸셔야 됩니다. 먼저 푸신다 그래서 얘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피부과학 시작을 할게요.